네, 부천 3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인물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우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인물이 좋으셔서 네.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인기 많으셨겠어요. 네, 뭐 약간. 예. 예, 부정하지 않으신데. 네, 네. 예. 자,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경기도민하고 또 부천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중동과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서른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경험하며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직접 뭐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좌진 역할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예. 직접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네.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도의회에. 좀 차이가 있죠?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출직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 제 발언과 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큰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보좌진 할 때랑은 다르게 제가 직접 발굴하고 직접 그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안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과 네.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감이 있고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서른 의원은 이렇게 출마할 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던가요? 그 선거는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력 질주를 다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고 그다음에 선출직이 된 후에는 정말 그 모든 제 생활의 초점을 의정활동에 맞춰서 예. 항상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6살 된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네. 아주 단란하게 이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네. 이번에 도의원 출마할 때 네. 이제 아내분하고 네. 또 다른 가족분들은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아무래도 그 뭐 가족분들이나 네.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은 낙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뭐 물론 선출직 의원님들은 다들 이제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낙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선만을 생각하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제 부모님이나 그 주변 지인들한테 충분히 제가 이해를 구하고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도의원 준비를 좀 미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좀 급하게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보좌진을 시작하면서 네. 는 막연하게 출마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4년이면 꽤 됐네요, 예,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지역 사무국장을 하게 되면서 네. 선출직에 대한 생각을 했고 선출직에 대한 역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내가 꼭 나서야 된다, 혹은 또 이재영이라는 인물이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필연적인 이유를 본인이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보좌진 생활을 하고 지역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출직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국회의원과 네. 지방의원에 대한 역할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네. 무엇을 적기적소에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구가 이제 부천이기 때문에 네. 수원에 의정활동 하시러 오시면 좀 거리가 좀 됩니다. 한 50km 정도 되는데 오다 가다는 좀 어떻게 차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예, 키로수가 50km 정도가 되고 시간으로는 자가로 운전해서 왔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먼 시간이기도 한데요.
주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뉴스 프로그램을 듣거나 네. 아니면은 정치인들께서 나와서 하시는 인터뷰들을 주로 듣고 옵니다. 네. 아무래도 활자로 된 신문을 보는 것보다 인터뷰를 듣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네. 더 이해가 빠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사색은 아니고요. 예. 그간에 제가 못했던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좀 반성도 좀 하고 네.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잘했던 부분들까지도 제 스스로 리뷰를 좀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도 자주 하시죠? 예, 영화는 광입니다. 네, 사실은 하시죠. 지역 구분도 없이 나라 구분도 없이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장르와 그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최신 영화는 무조건 다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은 무조건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영화는 반 전문가 수준이시면 네. 몇 가지 좀 네. 내 인생의 영화 3편 정도는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실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미국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고요. 그린북이라는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 미스 슬로운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로비스트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회 감각도 좀 익히는 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실은 저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제가 이제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향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좌진 10년이면 뭐 개인적인 생활이 많이 좀 제약이 있어서 잃은 것도 많을 텐데 좀 큰 틀에서 잃은 것보다 과연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얻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끊임없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직 의원인 국회의원처럼 똑같은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으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에 반해서 개인적인 시간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그 자기 발전에 대한 큰 이익은 제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원에서 과거 이제 신문방송학 네. 전공하셔서 언론학 석사 따시고 그다음에 상임위는 경제노동이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의원님이 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될까요? 이 두 분야가? 요즘처럼 미디어 홍수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기본적으로 그 언론 환경이라든지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더군다나 가장 그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인은 특히나 더 그 언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론학 공부를 했고요. 경제노동위원회는 사실은 부천 중동 상동 지역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밀집해 있는 골목 상점, 그다음에 전통시장들, 그다음에 작은 소상공인들이 네.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상임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지망하신 그 상임위가 잘 배속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언론학 석사 따시면서 이제 그 관련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는 견제가 필요하고 견제를 해야 되고 하는 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미디어와 언론은 정치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또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정치도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견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또 미디어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견제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이 도의회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에 계시더라고요. 네. 8분의 의원분이 계신데 모두 초선이고 또 젊은 정치인분들이 대다수고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호흡은 잘 맞는지 서로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이번에 입성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관심사들도 있지만 네. 다양한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의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요. 네. 또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역구 얘기 얼핏 해주셨는데 중동 상동입니다. 네. 보통 이제 부천의 중동 하면 일기 신도시가 떠오르고 네. 상동은 한 10여 년 뒤에 이제 택지 지구로 해서 이제 연이어 생긴 그런 지역인데 시급한 현안은 좀 일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 관련한 뭐 그런 사안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그 부천 중동하고 상동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신중동을 좀 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중동이 실질적인 그 일기 신도시에 그렇죠.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상동도 일기 신도시 못지않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양쪽 대통령 후보들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후퇴하는 일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후퇴하는 또 그 국무총리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반 사항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는 뭐 혹시 다른 지역 현안 신경 쓰고 계신 부분들이라든가 뭐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학교 문제들 많이 이제 시도위원분들이 챙기시니까 지역 현안들 또 다른 것들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일기 신도시 외에는 크게 추가적으로 3가지 현안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그 중동 역세권 개발 문제가 하나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동 영상단지 개발 사업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순환고속도로 그 하부 공간에 있는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가지 현안들은 조금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워낙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네. 4년 내 제 임기 내에 이거를 처리하고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광역의원으로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30국회의원과 네. 그다음에 또 부천의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이제 네.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들에게 앞으로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각오와 계획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부천 시민과 더 가까이 마주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